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언제 이렇게 주름이 늘었지? 예전 같지 않네. 얼굴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살짝 놀라며 손끝으로 눈가를 문질러 보는 순간 그 미세한 거칠음이 마치 오래된 종이의 질감을 만지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밤새워 일을 해도 금세 회복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고 피부는 건조하게 갈라지고 머리카락마저 힘을 잃은 듯 푸석푸석해졌습니다. 눈앞의 빛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제 안의 활력은 조금씩 희미해져 갔죠. 사람들은 흔히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친구들보다 10년은 젊어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외모만 젊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깨어나는 듯한 활력을 회복하는 비밀 말입니다. 바로 식사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나 화장품 혹은 보약에만 관심을 두지만 실제로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무엇을 먹느냐가 곧 나의 미래 나이를 결정하는 셈이지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노신사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그분은 70대 후반이었는데 걸음걸이가 50대처럼 가볍고 말투도 또렷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다 보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그 순간조차 생기 있게 받아들이는 분이었죠. 비결이 뭘까요? 하고 묻자 그는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숟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바로 이거야. 나는 평생 음식을 다르게 먹었거든. 그의 손끝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그 말은 바람결에 실려 제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잡하고 거창한 방법만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실 너무도 간단합니다. 음식의 온도, 색깔, 그리고 섭취하는 순서까지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세월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따끈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을 때 느껴지는 온기, 신선한 채소를 씹을 때 터져나오는 아삭한 소리, 입안에 퍼지는 은은한 단맛. 이런 경험들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몸속 세포에 다시 젊어져라라는 신호를 보내는 과정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놀라울 만큼 정직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을 주면 피부가 반짝이고 혈관이 탄탄해지며 기억력조차 또렷해집니다. 반대로 나쁜 음식을 반복해서 섭취하면 몸은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삐걱대기 시작하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래된 자동차를 관리하지 않고 기름만 가득 채운다고 해서 갑자기 새 차처럼 달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차도 적절한 오일, 깨끗한 연료,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식사가 곧 엔진을 살리고 부품을 닦아내며 다시 힘차게 달리게 만드는 연료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친구는 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웃음소리가 청량하게 울리며 걸음걸이마저 탄력이 넘칩니다. 반면 또 다른 친구는 늘 피곤하다 말하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며 얼굴빛은 잿빛으로 흐리죠. 그 차이는 단순히 유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 즉 어떤 식사법을 실천했느냐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거창한 건강식단이나 복잡한 조리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나 바로 내일 아침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들입니다. 이 식사법은 여러분의 피부를 맑게 만들고 혈관을 젊게 유지하며 기억력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한편의 삶의 지혜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얼굴에서 음식이 바꿔놓은 세월의 흔적을 뚜렷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름 속에는 경험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잘 관리된 삶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빛나던 공통점은 식사 습관이었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친구보다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는 비밀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저녁 식사 한 끼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단순히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상상하며 따라와 주세요. 식탁 위에서 펼쳐질 세 가지 놀라운 원칙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노화를 늦추는 초간단 식사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단순한 건강 상식으로 흘려듣지 마시고 실제로 내일 아침부터 식탁 위에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식사법 온도 조절, 따뜻한 음식부터 시작하라. 제 친구 영호 씨는 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음료를 벌컥벌컥 마실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잠시 상쾌한 미소가 스쳤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그의 뱃속이 서서히 차갑게 식어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 장기는 따뜻한 온도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아침 공기에 몸이 덜 깬 상태에서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락을 떠먹으면 눈꺼풀이 스르르 열리며 속이 풀어지는 느낌. 그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가슴이 서서히 데워지고 온몸으로 혈액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반대로 찬 물을 급하게 들이키면 위장이 움찔거리며 경직되는 듯 불편함이 따라옵니다. 실제로 따뜻한 음식부터 시작하는 습관은 위장의 소화 능력을 끌어올리고 혈액순환을 도와 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을 전달합니다. 그 결과 피부는 맑아지고 피로 회복 속도도 훨씬 빨라지지요. 제가 만난 한 60대 여성은 평생 찬밥에 물 말아 먹는 게 습관이었다고 했습니다. 늘 소화가 더디고 손발이 차며 얼굴빛도 칙칙했다고 해요. 그런데 식사 순서를 바꿨습니다. 늘 국물 한 숟가락,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시작했죠. 불과 몇 달 뒤, 그녀의 볼은 핑크빛 혈색을 띠었고, 웃을 때 눈가에 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노화를 늦추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식사법 색깔로 채워라. 최소 5가지 이상. 저는 예전부터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의 색을 유심히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붉은 토마토, 초록 시금치, 주황 당근, 보랏빛까지, 노란 파프리카. 마치 화가의 팔레트를 옮겨놓은 듯한 식탁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즐겁습니다. 색깔이 주는 시각적 자극은 단순히 아름다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색은 곧 영양소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붉은색에는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초록색에는 엽록소와 루테인이, 보라색에는 안토시아닌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색깔의 향연이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막아내고 세포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입안에서 당근을 아삭 베어 물면 뽀드득 소리와 함께 단맛이 퍼지고 그 순간 눈앞에 주황빛 파도가 출렁이는 듯한 상쾌함이 느껴집니다. 방울토마토를 씹을 때는 탁 터지는 소리와 함께 붉은 즙이 혀를 감싸며 새콤달콤한 향이 콧속을 자극하지요. 바로 이 작은 즐거움들이 쌓여 젊음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알던 한 50대 남성은 늘 고기와 흰 쌀밥 위주의 식사만 했습니다. 식탁은 늘 흰색과 갈색뿐이었죠. 그는 나이보다 10년은 늙어 보였고 항상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권유로 매 끼니마다 5가지 색깔 채소를 곁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그의 눈빛은 맑아졌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웃을 때 치아가 반짝이며 표정 전체가 환해졌죠. 색의 힘이 그의 세포를 다시 깨운 것입니다. 세 번째 식사법 배부름이 아닌 70%에서 멈추라. 여러분, 혹시 식탁에서 무심코 숟가락을 계속 움직이다가 배가 잔뜩 불러온 뒤에야 멈춘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서 숨이 차서 의자에 기대앉거나 단추를 살짝 풀어본 경험. 아마 누구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조금 아쉽게 멈춘다는 데 있습니다. 배가 든든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아니라 조금 더 먹을까 싶은 순간에 멈추는 것. 바로 그 습관이 세포의 수명을 늘립니다. 왜냐하면 과식은 곧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인슐린 분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노화를 가속화하기 때문이죠. 반면 70%에서 멈추면 몸은 부족한 에너지를 스스로 재정비하며 세포 청소 작용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마치 방 안의 창문을 활짝 열어 불필요한 먼지를 쓸어내듯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제가 존경하는 한 은퇴한 의사는 80세에도 여전히 환한 미소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손동작은 또렷했고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비결을 묻자 그는 손바닥을 펴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평생 손바닥 크기만큼만 먹었네. 항상 아쉽게 멈췄지. 그의 눈빛은 맑았고 말끝에서 느껴지는 단호함 속에는 평생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식사 자리에서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손바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은 이만큼만 필요하다고 속으로 다짐하는 것이죠. 그 순간 몸은 더 가벼워지고 머리는 맑아지며 피곤함이 줄어드는 걸 곧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식사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음식으로 시작하라 위장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식탁을 최소 5가지 색으로 채워라. 색깔은 곧 항산화의 힘입니다. 배부르기 전에 멈추라. 세포를 청소하고 수명을 연장합니다. 이 3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연구와 사례가 이 원칙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식사법 따뜻하게 시작하기, 색으로 채우기, 그리고 70%에서 멈추기. 이것들이 단순히 전해 내려오는 옛 어른들의 지혜에만 머무른다면 아마 지금쯤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정말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건가? 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원칙들이 어떻게 연구로 밝혀졌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음식으로 시작하는 습관과 노화 속도. 일본 교토대학에서 진행된 한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40대에서 70대까지의 남녀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죠. 한쪽 그룹은 하루 3끼를 따뜻한 국물로 시작하게 했습니다. 반면 다른 그룹은 찬 물이나 차가운 음료로 식사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따뜻한 국물로 식사를 시작한 그룹은 소화효소 분비가 25% 증가했고 혈액순환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피부 탄력을 나타내는 콜라겐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장과 장기가 따뜻할 때 신진대사 효율이 높아지고 세포에 영양이 더 원활히 공급된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제 지인인 한 한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를 손에 쥔 채 잔잔한 목소리로 설명했죠. 몸은 불씨와 같아요. 따뜻함이 있어야 활력이 피어나죠. 찬 기운은 그 불씨를 꺼뜨리는 바람과 같아. 그가 손바닥 위에서 찻잔의 열기를 느끼며 미소를 짓는 모습은 마치 연구 결과를 한 장면으로 요약해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두 번째, 식탁 위에 5가지 색깔과 세포의 젊음.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는 무려 12년간 9만 명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색깔이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30% 낮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0% 느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보라색 음식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세포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연구 논문 속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양한 색소 성분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여 노화 속도를 지연시키는 분자적 보호막 역할을 한다. 저는 이 연구를 보면서
제 어머니의 식탁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늘 여러 색깔의 반찬을 올려놓으셨습니다. 붉은 김치, 초록 시금치, 노란 호박볶음, 검은 콩자반. 그때는 그저 밥상이 예쁘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사실은 과학적 근거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색깔 고르게 먹어야 기운이 도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 웃음소리는 여전히 제 귀에 선명하게 남아있죠. 세 번째, 70%에서 멈추는 습관과 장수. 여러분 혹시 오키나와 장수 연구 들어보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지역 중 하나인 일본 오키나와. 그곳 사람들은 유난히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연구진이 오랜 시간 그들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핵심 비밀은 바로 하라 하치부였습니다. 즉, 배부름의 7080%에서 식사를 멈추는 습관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NIA에서 동물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칼로리 섭취를 30% 줄인 원숭이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평균 수명이 길었고 암과 당뇨, 심혈관 질환 발병률도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발표했죠. 칼로리 제한은 세포 내 자가포식 AUTOPHAGY를 촉진해 노화 관련 질환을 예방한다. 저는 이 연구를 읽고 오래전 만났던 한 노 교수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매 끼니 국 한 숟가락을 남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죠. 그 한 숟가락이 나를 오래 살게 하네. 그의 눈동자에는 여유와 단단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그 순간 제 손끝에도 마치 투명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연구 결과의 만남. 이 모든 연구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노화를 늦추는 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앉는 식탁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뜻하게 시작하는 습관, 색으로 채우는 원칙, 조금 아쉽게 멈추는 절제. 이 단순한 습관들이 세포 속 시계를 천천히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에 한 끼 식사를 떠올려 보세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물의 따스한 향기, 빨강 노랑 초록 보라가 어우러진 식탁의 풍성한 빛깔,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 느껴지는 아쉬운 만족감. 그 모든 장면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연구로 증명된 젊음의 비밀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따뜻하게 시작하는 식사, 5가지 색깔로 채우는 식탁, 그리고 70%에서 멈추는 습관이 왜 과학적으로 노화를 늦추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아무리 연구가 근거를 말해도 실제로 누군가의 삶이 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더 마음 깊이 와닿는다는 것을요. 오늘은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일의 식탁 위에서 작은 변화를 선택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사례 1. 68세 교사.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이 바꾼 하루.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온 은퇴교사 박 선생님. 은퇴 후에도 교무실에 들르면 늘 학생들처럼 활기가 넘치셨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그는 소화불량과 속쓰림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늘 찡그려져 있었고 말할 때도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한의사에게 조언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식사 시작할 때 따뜻한 국 한 숟가락만 드셔보세요. 위장이 먼저 깨어나야 편안합니다. 박 선생님은 반신반의하며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가볍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속을 감쌀 때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듯한 기분. 그는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식탁에 앉아도 늘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밥이 기다려져. 이 작은 따뜻함이 내 하루를 바꿨네. 그의 얼굴빛은 이전보다 환해졌고 웃을 때 미간의 주름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따뜻한 한 숟가락이 그의 젊음을 다시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사례 이 52세 회사원, 색깔 없는 식탁에서 빛깔 나는 삶으로. 한창 회사 일로 바쁘던 최 과장. 점심은 늘 김치찌개와 흰밥, 저녁은 삼겹살과 소주가 기본이었습니다. 그의 식탁을 떠올리면 떠오르는 색은 단 두 가지 붉은색과 갈색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경고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놀란 아내가 식탁을 바꿨습니다. 붉은 토마토, 노란 파프리카, 초록 시금치, 보라가지, 검은 콩을 매일 올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거 토끼밥 아니야? 난 배도 안 차고 맛도 없는데. 그는 팔짱을 끼며 투덜거렸죠. 하지만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한 달만 해보자 하고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최 과장은 거울 앞에서 스스로 놀랐습니다. 칙칙하던 피부가 맑아지고 잤던 피로가 줄어든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무엇보다 동료들이 건넨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요즘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피부에 윤기 도네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점심 메뉴판에서 샐러드를 자발적으로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색깔 없는 식탁에서 빛깔 나는 삶으로 그가 바꾼 건 단지 음식이 아니라 인생의 활력이었습니다. 사례 3, 80세 노부부, 70% 식사의 기적. 경북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노부부.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논밭을 오가며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찾아뵈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햇볕 아래서도 허리가 꼿꼿했고 걸음걸이는 또렷했습니다. 손등에는 주름이 많았지만 소나귀의 힘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 비결을 묻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평생 배 터지게 먹어본 적이 없어. 늘 조금 남겼지. 그 말과 함께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손바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만큼 먹으면 충분해. 남기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내 몸을 아끼는 거라네. 저녁상을 함께 했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따뜻한 보리밥 위에 나물을 조금 얹고 된장국을 3숟가락쯤 드시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더 드셔도 되잖아요? 하고 물었죠. 할아버지는 눈가에 주름을 찡그리며 웃으셨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오래 살아. 밥도 인생도 말이야.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에도 묘한 울림이 남았죠. 그분들의 젊음은 단순히 음식량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례 4, 45세 직장 여성, 3가지 원칙으로 되찾은 자신감.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분은 제 후배 지연 씨입니다. 4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와 피부 노화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모습으로 앉아있을 때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다고 했죠. 그녀는 3가지 식사법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차로 위장을 깨우고 점심은 색색 채소를 가득 담은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70%만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처음엔 힘들어 보였지만 2달쯤 지나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그녀의 목소리 톤이 한결 밝아졌고 웃음소리도 맑아졌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도는 듯 했고 동료들이 살 빠졌네, 어려 보인다라고 할 때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엔 화장품으로만 젊어지려 했는데 진짜는 식탁 위에 있었어요. 내 몸이 달라지니까 마음도 다시 살아났어요.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다시 살아난 자존감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연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정리. 이렇게 4가지 사례를 들려드렸습니다. 따뜻한 한 숟가락이 하루를 바꾼 교사. 색깔 식탁으로 건강을 되찾은 회사원. 70% 절제로 젊음을 지킨 노부부. 3가지를 동시에 실천하며 자신감을 회복한 직장 여성.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젊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식습관의 변화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